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가을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졌죠. 드디어 헤드폰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 채널을 꾸준히 보아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앵커 사운드코어의 라이프 Q35와 스페이스 Q45를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예전에 리뷰할 때에도 이미 스페이스 Q45는 헤드밴드 연결부의 플라스틱이 내구성 문제로 파손이 되어가지고 좀 위험하다 싶었었는데, 이후에 결국은 아예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스페이스 Q45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라이프 Q35로 버티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믿었던 라이프 Q35마저 헤드폰 연결부 쪽에 접히는 부분이 또 깨져버린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거 앵커 사운드코어 시리즈의 내구성이 이렇게 약한가 싶은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역시 라이프 Q35마저도 쓸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죠. 근데 하필이면 이때에 갑자기 헤드폰의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보스의 QC 울트라가 나왔고, 제나이저의 엑센텀도 나왔고, 이런 겁니다. 눈길은 가는데 이런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싼 가격이어서 마음을 접었고요. 헤드폰을 하나 사볼까 싶은 생각으로 찾아보다 보니 스페이스 Q45와 비슷한 가격대로는 원모어의 소노플로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앵커에서 신제품인 스페이스 원이 나왔는데, 이 스페이스 원은 생긴 건 이쁘게 생겼는데 조금 사양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난감하다 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알리익스프레스를 돌아다니다가 발견을 한 거죠. 원모어의 소노플로우가 원래는 12만원, 13만원대고 출시 초기에 할인 가격으로 99,000원에 팔았었는데 요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행사가로 45,000원 정도에 파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죠. 냅다 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원모어의 소노플로우 헤드폰입니다. 내돈내산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원모어 소노플로우의 사양과 언박싱, 그리고 외관과 함께 그와 관련된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펙인데요. 사운드는 하이레즈 오디오 와이어리스 서티파이드 사운드, 그래가지고 하이레즈 오디오 인증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드라이버는 40mm 드라이버인데 이중 진동판이죠. 즉 고역대와 저역대의 진동판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코덱은 SBC AAC가 있고 고음질 코덱인 LDEC이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Quiet Max Intelligent ANC라고 해요. 그래서 Quiet Max Intelligent라고 하는 기술이 있나? 라고 찾아봤는데 딱히 이런 기술이 있는 건 아니고 하이브리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인데, 그 기술에다가 원모어가 자기네 상표를 만들어서 붙인 거죠. 재생 시간은 노이즈 캔슬링을 껐을 때는 70시간,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는 50시간이랍니다. 70시간이요? 50시간이요? 대단한데요? 다음에 고속 충전도 가능한데 5분 충전하면은 5시간을 쓸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연결성을 보자면 블루투스 5.0이고요. 옥스 케이블이 있는데 케이블에는 마이크는 달려있지 않아요. 그냥 일반 케이블입니다. 마이크는 5개가 내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멀티포인트 기능, 즉 헤드폰을 2가지 이상의 스마트 기기에 연결할 수 있는 멀티포인트 기능을 제공하고요. 헤드폰에다가 손을 갖다 대면은 트랜스페런시 모드로 변하는 탭 투 트랜스페런시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스마트 웨어링 디텍션, 그래서 헤드폰을 쓰면은 자동으로 플레이가 되고 헤드폰을 벗으면 자동으로 플레이가 꺼지는 이런 기능도 없어요. 또 NFC 터치 시에 자동으로 페어링 되는 그런 기능도 없고요. 충전 포트는 USB-C 타입입니다. 그리고 앱 지원은 되고요. 무게는 250g입니다. 이거를 뭐와 비교를 해볼 거냐? 제가 예전에 썼었던 라이프 Q35와 스페이스 Q45를 동시에 비교를 해보죠. 사운드는 동일하게 하이레즈 오디오 와이어리스 서티파이드 사운드이고요. 드라이버는 똑같이 40mm인데 Q35는 더블 레이어는 아니고 싱글 레이어입니다. 실크 진동판이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Q45 같은 경우에는 더블 레이어 다이어프램입니다. 코덱은 동일하게 SBC, AAC, LDAC이 지원이 되는군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에는 Q35가 하이브리드 방식이었고 스페이스 Q45가 어댑티브 방식이었었죠.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는지는 다음 시간 정도에 성능 테스트 해보면서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타임은 Q35가 60시간, Q45가 65시간이었습니다. ANC를 켰을 때는 Q35가 40시간, Q45가 50시간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시간 면에서는 소노플로우가 좀 더 우위에 있군요. 그리고 고속 충전은 5분 충전 시에 Q35나 Q45나 4시간을 쓸 수 있다고 하는군요. 소노플로우가 약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결성 부분에서 Q35는 블루투스 5.0, Q45는 블루투스 5.3을 지원을 하는군요. 그리고 마이크는 Q35나 Q35 모두 2개씩 지원을 하는군요. 근데 소노플로우는 마이크가 5개라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는 ANC 기능이 좀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역시 성능 테스트 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포인트는 다 지원을 하는데 Q45 같은 경우에는 LDAC 모드 사용 시에는 멀티포인트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Q35나 소노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LDAC 모드에서도 멀티포인트가 지원이 됩니다. 탭 투 트랜스페런시 기능이나 스마트 웨어링 디텍션 기능, 그리고 NFC 기능은 모두 Q35에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편의성 측면에서는 Q35가 동급 중에서는 끝판왕이죠. 그리고 충전 포트는 모두 USB-C 타입이고요. 앱도 지원이 됩니다. 무게는 Q35가 269g, 그리고 Q45가 293g입니다. 확실히 소노플로우가 좀 가볍군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위를 따져보자면 여러모로 소노플로우가 우위에 있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내심 좀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왜? 좋은 기능들이 많은데 5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싸게 샀으니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언박싱을 해보죠. 포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깔끔하죠? 포장 디자인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거를 뜯어보면 일단 헤드폰을 품고 있는 캐링 케이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밖에는 이렇게 매뉴얼이 하나 있군요. 자, 그럼 요 비닐을 뜯어보면 요게 바로 캐링 케이스입니다. 직물 느낌이고 괜찮습니다. 예뻐요. 예쁘긴 한데 솔직히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캐링 케이스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 여태까지 여러가지 헤드폰을 써봤지만 캐링 케이스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안 쓰고 장기간 보관을 하는 용도로는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상시로 쓰고 벗고 한다면 캐링 케이스가 굳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어요. 캐링 케이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들어있군요. 이 한쪽 편에는 케이블이 있군요. 케이블 수납망이 있어서 케이블이 캐링 케이스 안에서 막 돌아다니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 수납망은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괜찮습니다. 케이블이 2개가 있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오디오 케이블입니다. 이 오디오 케이블의 길이는 1.25m입니다. Q35는 1.25m였었는데 Q45의 경우에는 1.1m여서 제가 좀 아쉬움을 표한 적이 있었죠. 그렇게 볼 때 소노플로우의 오디오 케이블 1.25m는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요거 잘 보면요, 잭의 크기가 서로 달라요. 하나는 3.5파이 잭이고요. 다른 하나는 2.5파이 잭입니다. 훨씬 얇고 조금 짧죠. 이런 특징이 있고요. 다음에 충전 케이블은 USB 타입 A to C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요게 소노플로우의 본체가 되겠군요. 요게 언박싱의 다입니다. 전형적인 구성이고요.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외관을 보시죠. 외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파란색이 살짝 광택 느낌도 나면서 발랄한 느낌을 줍니다. 살짝 튄다 라는 느낌도 드는데 근데 어쩌겠습니까. 사실 전 파란색을 살 생각은 없었는데 이미 제가 사려고 했던 검은색은 품절이 되어버려가지고 남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란색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아쉽죠. 자, 생김이 요런데요. 요것을 한번 과거의 스페이스 Q45와 라이프 Q35 비교를 해볼까요? 요래요. 자, 딱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시죠?
헤드밴드의 곡률이 소노플로우가 좀 더 크구나, 그래서 좀 더 탄성력이 있게 잘 밀어주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귀에 밀착하는 방법이 스페이스 Q45 같은 경우에는 이어컵 유닛에 직접 붙어있는 알루미늄 알로이 기둥이 있었다면 소노플로우나 Q35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겉에서 힌지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소노플로우와 비슷하게 생긴 라이프 Q35의 착용샷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래요. 자, 어떤가요? 자,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다 현상, 헤드폰이 커가지고 머리가 옆으로 삐져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 요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 라고 볼 적에는 헤드밴드와 머리 사이에 비는 공간이 Q35보다 소노플로우가 좀 더 커요. 그리고 소노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헤드밴드와 이어컵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Q35에 비해서 좀 더 굴곡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옆으로 좀 튀어나와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소노플로우의 그 헤드밴드 끝부분은 Q35에 비해서 이렇게 뼈 쪽 튀어나와 있어요, 옆으로. 그래가지고 더 좀 도드라져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다 현상이 조금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그럼 헤드폰 유닛의 생김은 어떻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당연히 사운드 코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런 음표 모양의 사운드 코어 로고가 붙어 있는 것이 시그니처인 건데, 소노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헤드폰 유닛 자체는 어떠한 마크도 없고 그냥 이렇게 뽕뽕뽕뽕 구멍이 뚫려 있는데, 요거는 마이크가 아니고 그냥 장식용 구멍인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브랜드나 로고가 어디 있나를 살펴보면 소노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헤드밴드와 헤드폰 유닛 연결부에 원모어라고 하는 이런 마크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헤드밴드 한 가운데에 원모어의 로고인 1자가 보입니다. Q45의 경우에는 헤드폰 유닛에 있는 음표 로고 외에 헤드밴드와 헤드폰 유닛 연결부에 사운드 코어라고 하는 로고가 표시가 되고요. Q35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그냥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글자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이어컵의 두께인데요. Q45나 Q35에 비해서 소노플로우가 조금 더 얇습니다. Q45와 비교를 해보니 한 3mm 정도 얇은 것 같더군요. 그리고 이어컵의 깊이 면에서도 소노플로우가 Q45에 비해서 약 3mm 정도 얕았습니다. 그리고 소노플로우는 이 이어 쿠션의 재질도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리고 가죽도 되게 낭창낭창 부드럽고요. 그래서 소노플로우가 가장 부드럽고 푹신한 느낌이라면 그 다음에는 Q35고, Q45가 메모리 폼을 써서 밀착력은 좋은데 푹신한 면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좀 강하죠. 자, 그럼 잡스런 리뷰의 헤드폰 리뷰에서만 볼 수 있는 독점 콘텐츠 머리 큰 사람을 위한 커버력을 한번 볼까요? 저희 딸내미가 쓰는 선물 상자 통을 이용해서 예전에 둘레를 잰 적이 있었죠. Q45는 50cm를 커버를 할 수가 있었고요. Q35는 51.5cm여가지고 머리 큰 사람이 쓰기에는 Q35가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소노플로우는 51cm입니다. 그래서 머리 큰 사람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Q45보다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부분별로 살펴보시죠. 먼저 헤드폰 유닛의 좌측면인데요. 여기에는 아무런 버튼이 없습니다. 오직 충전 포트만 있습니다. USB-C 타입의 충전 포트 옆에는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충전 중이다 아니다를 표시해주는 인디케이터겠죠. 헤드폰 유닛의 우측면을 보시면은요, 모든 버튼들이 다 헤드폰의 우측면에 다 들어 있습니다. 차례로 보자면 맨 뒤쪽의 윗편에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ANC 모드 전환 버튼이 있고요. 그 옆에는 ANC 버튼을 누를 때마다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는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볼륨 업 앤 다운 버튼이 있고요. 꾹 누르고 있으면은 앞으로 뒤로 곡 전환이 가능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볼륨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오디오 인 포트가 있는데요. 이 구멍은 제가 아까 전에 케이블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듯이 2.5파이 포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마이크 구멍이 보이고요. 그 옆에는 전원과 관련된 인디케이터가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원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 전원 버튼은 꾹 누르면 전원이 온 오프가 되지만 꾹꾹 누르면 플레이 앤 퍼즈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외관에 대해서는 얘기할 만큼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단점을 살펴보시죠. 먼저 One More Sonoflow의 단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아쉬운 점이 아니고 단점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버튼 배치가 불편합니다. 버튼 배치가 왜? 일단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모든 버튼은 헤드폰 유닛 오른쪽에 다 몰려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버튼이 쭉 둘러가지고 헤드폰 유닛에 골고루 붙어 있어요. 즉 어느 한 곳에 몰려 있지 않고 헤드폰의 뒤와 앞쪽에 다 붙어 있거든요. 이런 헤드폰을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헤드폰에 오른손을 갖다 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엄지나 검지손가락이 주로 어디로 가게 되나요? 엄지는 주로 헤드폰의 아랫부분, 그리고 검지는 주로 헤드폰의 뒷부분으로 가게 되죠. 즉 헤드폰의 앞쪽 부분은 손이 닿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튼을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버튼이 모여 있는 것이 사용이 편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엉뚱하게 전원 버튼은 어디에 있다? 앞쪽의 위쪽에 붙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전원 버튼을 컨트롤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예 손을 위로 뒤집어 가지고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는 방법이 있긴 한데 불편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검지손가락을 쓰기에도 위치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전원 버튼 또는 플레이 앤 퍼즈 버튼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불편하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이해가 안 될 지경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딴 건 어떤데? 네, 대표적으로 Q45를 보자고요. 우측면과 좌측면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버튼들이 다 아래쪽 아니면 뒤편 쪽에 붙어 있어서 엄지와 검지만을 사용해 가지고 모두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폰의 한쪽에 버튼을 다 모은 것이 아니고 우측과 좌측에 골고루 버튼을 분산을 시켜서 상당히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측면도 오른손으로 사용하기가 쉬운 배치, 좌측면도 왼손으로 사용하기가 쉬운 배치를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이 소노플로우가 좀 아쉬운 면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페어링 모드로 들어갈 때 버튼 활용이 덜 직관적이죠. 비교 대상인 Q45로 들자면 Q45는 전원 버튼을 두 번 꼭꼭 눌러주면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소노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볼륨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동시에 꾹 하고 누르고 있어야지만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놨을까 좀 이해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점인데요. 플라스틱 재질이 조금 약간 싸구려틱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좀 재질이 고급진다든가 아니면 뭔가 좀 있어 보인다든가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싼 티가 나는 그런 재질이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점으로는 오디오 케이블입니다. 한쪽은 3.5파이인데 한쪽은 2.5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5파이 잭을 오른쪽 유닛에 붙어있는 오디오 인 포트에다가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게 3.5파이가 아니고 2.5파이 잭이냐 이거죠. 왜냐? 2.5파이는 흔히 쓰이는 규격이 아니잖아요. 보통은 3.5파이 규격이 가장 흔히 쓰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케이블을 쓰다가 2.5파이 잭이 파손된 경우 다른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다른 케이블들은 주로 3.5 to 3.5파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노플로우의 오디오 인 포트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호환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즉 소노플로우가 제공하는 유선 케이블이 없으면 유선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따로 3.5 to 2.5파이 라인을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럼 이런 단점이나 아쉬운 점만 있느냐? 아니죠. 장점이 당연히 있죠. 일단 장점은 헤드 쿠션이 상대적으로 Q45에 비해서 두툼합니다. 그리고 푹신합니다. 이거 보실래요? 분명히 딱 보시기에도 소노플로우의 헤드 쿠션이 훨씬 더 두툼하죠. 그래서 정수리가 좀 튀어나오신 분들, 흔히 말하는 콘 헤드 스타일의 머리를 가지신 분들은 스페이스 Q45보다는 소노플로우가 훨씬 더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요, 헤드밴드 연결부 구조인데요. 요거 보세요. 소노플로우는 이렇게 이중 구조로 결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플라스틱 부분이 되게 두툼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Q45 보십시오. 되게 얇죠. 이렇게 얇기 때문에 옆에서 지속적으로 장력을 받게 되면은 깨질 수밖에 없는 내구성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적에는 상대적으로 소노플로우가 헤드밴드 연결부에 있어서의 강도는 좀 더 커 보인다. 그래서 내구성이 좀 더 좋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정말로 내구성이 좋은지는 좀 오래 사용을 해봐야지만 알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장점이라고 한다면 무게가 가볍다라는 것이 꽤 장점이죠. 네, 아무래도 장시간 헤드폰을 착용하기 위해서는 무게는 가벼울수록 좋죠. 그렇게 볼 때 250g의 가벼운 무게는 꽤나 커다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네 번째 장점으로는 큰 머리를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 헤드밴드의 길이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처럼 머리가 큰 사람이 환영할 만한 내용이죠. 그럼 이게 장단점에 다냐? 아니에요. 이게 딴 때와는 달리 좀 애매한 점이 있어요. 그 애매한 점이 뭐냐? 첫 번째로는 디자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노플로우의 디자인은 어떠세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마음에 들진 않는데? 별로 이쁘진 않은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제가 그러면 애매하다고 했느냐? 이 똑같은 제품을 보고 저희 와이프는 색깔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지만 헤드폰의 디자인 자체는 꽤 잘 나왔다. 이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쁘다고?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의견을 보여줘서 요거는 보는 분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요건 좀 애매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모어의 소노플로우의 디자인은 좀 애매하다. 호불호를 좀 타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어패드가 또 애매합니다. 이 이어패드가 지나치게 소프트하고 지나치게 푹신해요. 그리고 요게 메모리 폼 같지 않고 그냥 스펀지 같은데 너무 푹신푹신 들어가니까 귓바퀴가 바로 그 안쪽에 있는 그 스피커 유닛 쪽에 거의 붙게 되더라고요. 또 이어패드의 두께도 Q45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두께가 얇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어 쿠션도 너무 소프트하다 보니까 쑥 들어가가지고 귓바퀴가 스피커 유닛 쪽에 붙게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별로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푹신푹신하고 낭창낭창한 그런 분위기를 또 선호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리뷰를 보다 보니까 헤드폰을 착용을 했을 적에 그 이어패드가 되게 편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셔서 요거는 또 역시 호불호가 좀 갈리는 취향의 영역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죠. 다음 시간에는 원모어 소노플로우의 성능과 장단점 평가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이 왔고요.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나 기타 중국 사이트에서는 광군절 행사가 있겠죠. 아마 그때 또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이런 전자제품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다가 혹시라도 소노플로우든 아니면 엔커 사운드 코어든 싼 값으로 나오면 중저가 헤드폰 하나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리뷰도 재밌었다, 괜찮았다, 다음 시간이 기대가 된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남자